지금 대한민국은 친중 세력과 조작된 선거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라는 겁니다. 건물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자유와 신뢰 그리고 국민 상식도 함께 붕괴되고 있다. 반갑습니다. 김영인 TV입니다. 대한민국의 친중의 농도가 어느 정도일까에 대해서 제가 지금 시리즈를 만들고 있는데요. 1편이 원희룡 편이었죠. 제주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면서 대한민국을 사실 그 중국판으로 좀 만들었다. 불법 체류자들이 넘쳐난다. 그 시발점이 원희룡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편 당연히 쉐쉐 이재명과는요. 남중국해 분쟁과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상황의 서해 구조물 상황과 조금 연결지어서 방송을 한번 해봤고요. 세 번째로는 권영세입니다. 권영세는 그냥 말이죠. 중국 돈에 취해 있는 대한민국 기업, 언론들 그 모든 부패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국 하면 참 이미지가 그렇게 깔끔하다, 정직하다, 신뢰감을 준다와는 완벽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8일이었죠. 미얀마 중부 만달레이 인근에서 발생한 7.7 규모의 강진에 방콕 인근에 건설 중이었던 33층 높이의 건물이 완벽히 무너졌습니다. 당연히 중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10명이 숨지고요. 79명이 실종된 상태다라고 합니다. 3년 동안 20억 바트입니다. 대한민국 돈으로 한 867억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진행해 온 것이고요. 다행이죠. 거기 사는 사람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겁니다. 공사를 맡은 곳은요. 중국 거대 국영기업인 중국 철로 총공사 계열 건설회사 중철 10국이다라고 합니다. 태국 현지 합작법인과 함께 이 3년째 건설 중이었다라고 하는데요. 문제가 뭐였냐라고 하면 대들보가 없이 수직 기둥에 바닥 슬래브가 곧바로 연결되는 무량판 구조 라고 합니다. 이 무량판 구조가 사실 이 대들보만 있고 중간에 기둥 없이 이게 상당한 기술력인데요. 대한민국 기술력이 세계에서 짱이다라고 하는데 또 중국이 또 짝퉁을 만들었나 봅니다. 그런데 말이죠. 태국의 토양 자체가 무른데 그것을 무시한 채 건설을 올렸다라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내진 설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초석을 제대로 다지지 않았다 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건물의 구조물 뼈대 공사가 끝났는데도 이곳만 붕괴가 됐다라는 것은 설계 또는 시공상 결함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한 토목 기술자도 이런 말을 합니다. 분명히 뭐가 잘못됐다. 심지어 다른 데 건설 중인 고층의 건물들도 안전한데 이 중국이 만든 이 건물만 정말 와르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무너짐은요. 이 지진으로 무너진 게 아니다라는 거죠. 중국이 지은 건물이었기 때문에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부실 공사는 우연이 아니라 시스템이다라는 거죠. 목적만 중요하고 중간에 과정은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중국의 이 정신 상태가 잘 반영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이런 친중의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이런 식으로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중국 영향에 과연 한국은 안심할 수 있을까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진이 무너뜨린 게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중국의 국민성이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자연재해 탓이다라기보다는 인재의 가능성이 제기가 된 것이죠. 이 기업은 중국의 대표적인 인프라 수출 기업이다라고 합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수많은 공사를 따냈고요. 그런데 하나같이 값싸고 빠른 속도로 건설을 마치고 허술한 감독이 문제가 되고 무책임한 사고 처리 이 네 가지 키워드는 꼭 따라 붙는다라고 합니다. 방콕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이게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중국의 붕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2019년에는요 캄보디아입니다. 2020년에는 파키스탄, 2021년에는 케냐, 2022년에는 라오스. 전체 느낌이 어떻냐? 개발이 안 돼 있는 국가에 중국이 들어갔다. 그렇습니다. 1대1로입니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같은 경우는 28명이 사망을 했는데요. 여기도 중국 기업이 시공한 건물이 붕괴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파키스탄 카라치 2020년에는요. 고속도로 개통 3개월 만에 침하가 돼가지고 문제가 있었고요. 2021년 케냐 나이로비 같은 경우는 철도가 탈선을 해가지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2022년 이거는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라오스 댐이 붕괴가 됐습니다. 이거는 큰 인명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대규모 홍수 피해 발생을 일으켰다라고 합니다. 중국 기업이 공사를 하면 공통점이 있죠. 빠르게 짓고 싸게 짓고 안전은 모르겠고 사고 나면 니들만 죽어나간다라는 것이죠. 수출을 하는 건 콘크리트와 철근만이 아닙니다. 불실한 공사 방식과 무책임한 태도도 함께 확산된다라는 것이죠. 일단은 1대1로가 중국의 확산의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는 크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강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은 안심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다라고 보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도 만일에 지진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무너지는 건물들 나올 것 같습니다. 중국 건설사가 시공한 건물이 이미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어머야, 부산 해운대 LCT 일부 구조물을 중국 건설사가 시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부산의 LCT 같은 경우는 그 큰 땅을 사실상 처음에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사고 뭐 파산하고 돈 띄어먹고 날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많았던 땅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일부 구조물을 중국 건설사가 시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또 제주도 드림타워도 있는데요. 지상 38층 복합 리조트입니다. 여기 값 떨어질 것 같은데요. 여기는 중국 자본과 중국이 시공을 맡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와 항만 일부도 하청조소 공정을 중국이 맡았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남은 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붕괴 뉴스를 볼 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도로 저는 걱정이 되는데요. 우리 일상도 이미 중국화가 됐습니다. 중국산 장난감 심심찮게 보죠. 그 다음에 가전제품도 마찬가지고 옷도 식품도 집안 구석구석 지금 메이드 인 차이나로 채우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메이드 인 차이나는 굉장히 피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뭐 테무나 뭐 알리 이런 것들로 들어온 그런 제품들의 화학 제품이 범벅이어가지고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막 알러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뉴스를 장식하기도 했었죠. 중국이 그렇습니다. 중국 여행을 한번 가보면요. 안전불감증. 먹어서 살면 땡, 죽으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예전에 멜라민 그 분유 파동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이를 상대로 분유에다가 플라스틱 제품 멜라민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그냥 모양만 분유 모양을 맞춰서 판매를 했다. 아주 부도덕한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의 제품 중에 메이드 인 영국, 그다음 미국, 일본, 독일 제품 같은 경우는요, 먹는 거에, 그리고 어린이와 관련된 제품에는 절대 장난치지 않습니다. 국민성이 그렇고요. 나라 자체가 이 생명에 문제가 있는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국가 자체가 제재를 하기 때문에 기업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국민성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물 같은 경우는 뒤에 딱 보시면 메이드 인 차이나는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습니다. 일단 자동차 부품조차 절반이 중국산입니다. 그리고 한국산으로 포장된 중국산도 넘쳐난다라는 거죠. 탭가리다라고 하죠. 이런 와중에 중국과 밀착한 우리나라 정치 세력, 부정선거 논란, 언론도 중국 머니에 취해서 침묵이 겹쳐져 있어서 한국 사회는 점점 중국식 통제와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제 게시판을 쭉 보시면요. 중국 머니에 취한 언론 그리고 전라도 기업이 인수한 언론들이 대한민국을 어떤 식으로 왜곡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방콕 건물은 중국이 지었고 그 건물은 무너졌죠. 지진은 핑계였고 진짜 원인은 중국의 특유의 안전 불감증, 무책임, 수단을 가리지 않는 개발주의 때문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건 중국이 지금도 한국에 건물을 짓고 있다라는 사실이고 지금 대한민국은 친중 세력과 조작된 선거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있다라는 겁니다. 건물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자유와 신뢰 그리고 국민 상식도 함께 붕괴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을 좀 해야죠. 중국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지켜왔던 자유와 번영의 길로 갈 것인가 말이죠. 대한민국은 지금 엄청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답답하시죠? 그 답답함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필요할 때죠.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만이 대한민국의 지금 자유를 지키고 앞으로도 대한민국답게 살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는 시작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반대, 직무 복귀를 외치고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지금 중국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오늘도 좋은 방송 하겠습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인 TV였습니다.